안녕하세요. 네, 세력차트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어제 제가 이렇게 예상한 거랑 약간 비슷한 듯 하면서 약간 다른 듯한 느낌이에요. 예, 제가 어제 여기서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얘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좀 애매해지긴 했는데요. 여하튼 미국은 개파락에서 도지가 나왔습니다. 예, 어제 뚝 떨어졌죠.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뚝 떨어지더니 또 뭐 크게 변화는 없었어요. 예, 또 거의 원위치까지 올라갔고요. 떨어졌던 그 원위치까지 올라갔고요. 어쨌거나 미세하지만 양봉입니다. 예, 회개한 일이죠. 예. 십자가 같은 양봉이 나왔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 밑에는 이제 뭐 크게 이변이 없는 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그리겠다. 이 위에도 보면은 여기를 아이고 미국장 보면요 넘어서서 크게 뭐 문제된 거 뭐 크게 뭐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좀 없어 보이죠. 예, 그 위에서 지금 잘 놀고 있으니까요. 잘 놀고 있으면 20선은 계속 위로 올라 아이고 20선은 계속 위로 올라갈 겁니다. 이거 하필이면 이거 보라색이냐? 그러고 보니까 보라색이네요. 예. 보라색이 괜찮나? 음, 내일 금요일이라 내일도 하루 음봉이 나올 만 하긴 한데요. 보통 보면은 돌파, 지지, 돌파, 아이씨, 다시, 여 밑에 있던 쌍바닥 찍고, 돌파, 조정, 지지, 상승. 보통 이렇게 나오면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올라가거든요. 예. 그럼 저 뒤에 보면 뭐가 있겠죠? 예, 여기 있죠. 전저점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여기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했던 건데, 하여튼 제가 어제 얘기하기로는 미국장이 만약에 무너지거나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 하면은 여기서 미국장은 뭐 정확하게 뭐 더 내려올 수도 있고 도지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 뭐 별 이제 제가 뭔가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어저께 시간 단일가가 전부 다 마이너스길래 그럼 미국이 내일 별 볼 일 없나 보다. 이제 어제 제가 방송하는 제 마음이 내일은 별 볼 일 없나 보다. 목요일은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장은 오이씨 커. 우리나라 장은 갭에서 뭐 무너질 일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미국 장이 계속 별 볼 재미가 없는 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없다고 치면요. 요게 없다고 치면 우리나라 장은 아마 종가 대비 이제 종가가 어제 여기였죠. 오늘이 여기지만 어제는 여기였죠. 종가 대비 마이너스에서 좀 깊이 마이너스에서 올라가는 장이 돼버리면 양봉만 보이면 무조건 잡으십시오. 무조건. 예, 깊은 마이너스 쪽에서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 잡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아이고 왜 내려가? 종가 비슷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거나 이렇게 시작을 하면 아마 무너질 겁니다. 제가 어제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재미가 없는 장일 텐데 만약에 이 시간 단일가가 전부 다 마이너스인 거 보니까 금요일 날 마이너스 쪽에서 만약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 깊이 깊이 내려가서 올라가는 것만큼 무조건 잡으십시오. 마이너스 1%보다는 2%, 2%보다는 3%, 3%보다는 4% 이런 애들 무조건 잡아서 11시나 12시까지 이거 잡고 저거 잡고 이거 잡고 팔고 저거 잡고 팔고 이제 이런 메뚜기식이 아니라 그냥 한 종목 잡아서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11시, 12시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어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분봉을 보면요. 어쨌거나 살짝 갭이 떴어요. 살짝 갭이 떠서 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것만큼 갭이 많이 안 떴길래 오늘 뭐 갭이 얼마큼 떴죠? 0.22. 뭐 사실 갭을 떴다고 말하기도 조금 무한 수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애매하길래 어제 방송을 그렇게 해놨는데 갭에서 왕창 무너지든가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왕창 올라가든가 해야 내가 진짜 약간 체면이 쓰는데 요거 갖고는 종가 요만큼에서
이렇게 무너진 거 가지고는 내가 뭐 말하기가 조금 뭐 갖다 붙일라 치면 갭에서 무너졌죠. 이제 이런 말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내가 어제 갭에서 무너지거나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올라가나 보다. 시간의 단가가 다 마이너스인 거 보니까 이거면은 괜찮은 장입니다. 깊이 올라가는 놈일수록 다 양봉이면 무조건 양봉 보이는 대로 잡으십시오. 근데 뭐 테마에 맞춰서 요새 철강, 건설, 뭐 시멘트 뭐 그러면서 제가 성신양에도 얘기했었죠 어제. 그랬는데 글쎄요 이거를 뭐 갭 떠서 무너졌다고 말을 하기가 뭐 어쨌거나 뭐 원론적으로 갭에서 무너진 거긴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조금 제가 생각한 그 갭에서 무너지는 것보다는 조금 그 영향력이 이렇게 확 무너져야 되는데 이제 뭐 한 요 정도 무너져야 될까? 예, 좀 별거 없었어요. 여하튼 뭐 우리나라 코스닥은 그렇고요. 내일도 20선까지가 공간이 좀 있으니까 내일도 한번 무너질만 하죠. 내일도 한번 무너질만 합니다. 내일도 한번 무너질만 한데 요렇게 해서 한번 무너질만 하죠. 내일도. 그러면서 이제 뭔가 얘가 20선을 지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다음 주나 아니면 다음 주 하루 더 무너지고 화요일부터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내려가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아니면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횡보만 하든가 그냥 이렇게 횡보만 하든가 그 발돋움 판을 여기서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불화 삼아 여기를 발돋움 판을 요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 돼봐야 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보는 예측하는 측면으로는 그것까지 알 수는 없고요. 여하튼 하루 정도 더 무너질 공간이 있다. 근데 하필이면 내일이 금요일이다. 보통 금요일은 월요일 그 아침장만 좀 활발하고 오후에는 별 볼 일 없더라. 대개 별 볼 일 없더라. 예. 우리가 이제 아는 레이더, 우리가 전장에 뛰어들면서 이제 사전에 적들의 그 정보를 스파이를 보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그 정도인 겁니다. 무너질 공간이 좀 있더라. 근데 금요일 날은 보통 아침장만 활발하더라. 오후에는 무너지는 경우가 많더라. 하필이면 금요일이다. 무너질 공간도 있는데 하필이면 내일 금요일이다. 아, 분위기가 안 좋다. 이번 전장에 나갈 때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나가야겠구나. 이제 요런 정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예. 자, 상한가가 오늘 상승률 200이 보면요. 라이콤, 그다음에 KC 뭐 이름이 그린홀딩스, 국보, IT아이즈, 현대건설로 사이랩까지 상을 갔네요. 누버는 이제 상은 아니고요. 갔다가 풀린 거 같기도 하고 한두 옷가 못 간 거 같기도 하고 그 나머지는 상승하고 여기까지 상승으로 여기까지는 쳐줍니다. 여기까지 상승으로 쳐주는데 그 다음번부터는 물량 이건 좀 물량 받았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예. 대부분 그러죠. 이런 거는 물량 받은 게 확실하고요. 예. 요것도 그렇고 QSI도 그렇고 삼성 스펙 4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탑 한탑은 이 한탑 뭐야? 그 전날 상이야? 상한가 하고 나서 털질 않고 물량만 받았네요. 아이크래프트는 털어버렸고요. 코어까지네요. 여기도 뭐 하나 있나? 대덕이로, 우선주니까 이건 뭐, 현대퓨처넷도 뭐, 좀 애매하고요. 예. 오늘 이제 상승한 거 위주로 뭐, 섹터별로 볼 건 아니고요. 오른 게 몇 종목 안 되니까, 섹터별로 보는 게 사치니까, 상을 어떻게 가게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규주죠? 라이콤, 뭐 하는 애가요? 통신주. 휴대폰 통신 뭐 그런 계통인가 봐요. 근데 얘가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대충 보면 여기와 여기 침이 있으니까 이 침의 중간 매물대는 여기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일 34% 그럼 4% 갭을 뜰 거냐? 그렇죠. 4% 갭을 뜰 수도 있죠. 강상인가요? 나름 괜찮죠. 4% 정도 갭이 뜰 수 있다는 얘기는 요 앞에 침도 있으니까 보통 4%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요걸 올려야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에 이왕이면 최근 거로 최근 거 침을 합시다. 한 10% 되네요. 밑에서 기어 올라가면은 한 10% 딱 맞고 내려오든가 아니면 좀 크게 보면요. 10% 정도 올라갔다가 만약 뒤에서 밑에서 올라간다면 10% 정도 10% 딱 찍고 내려오든가 그죠? 그래서 침이 이렇게 나오겠죠. 침이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면 만약 이런 분위기가 아니면 더 상승을 할 거다. 나는 밑에서 시작하지만 더 위로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밑에서 시작해서 10% 정도를 도달할 겁니다. 여기서 3분의 2 정도를 팝니다. 만약에 상 들어가신 분들 계시면요. 네, 상 들어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내려왔다가 이게 만약에 이 양봉이 반 이상, 이렇게 좀 크게 볼게요. 여기 한 10% 되고 40%니까 오늘 날짜로 40%면 내일 10% 되겠죠? 여기서 밑에서 긁고 올라갔는데 10%에 도달됐다. 그러면 3분의 2 정도 버리십시오. 다가 내려왔는데 계속 올라가려고 계속 두드린다. 두드리면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꽤 뭐 신고가는 아니지만 신고가 비슷하게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이 파란 침의 반이면 한 요 정도 되니까 밑에 정도 찍으면 연상 높이는 됐는데 아마 연상까지 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연상까지 갈 매물이 얼마? 잔여 물량이 37만 3천? 별거 아니죠. 예, 37만 3천이니까 별거 아니니까 아무리 종가상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다고 아주 강상도 아니니까요. 예,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밑에서 10%까지 겨우 올라가는 척 하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두드리다가 아마 내려오든가 아니면 거기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마 내려오든가 그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상 외로 많이 위에서 시작을 한다. 10에서 11% 정도 위에서 시작을 해서 위에서 논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장난이 아닌 거죠. 그때는 20에서 22%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 22% 정도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분위기로 봐서는 여기 보니까 다 지워보면 여기와 이게 지금 침이 있는 거거든요. 예, 잘 모르긴 해도 여기 침이 있는 겁니다. 나름 침이 있어요. 여기와 여기의 중간. 여기인데 이거보다 조금 밑에. 여기죠? 찍어보면 내일 날짜로 보면요. 내일 날짜로 보면 이게 몇 프로 될까요? 내일 날짜로 52%. 그죠? 52%. 그럼 22%거든요. 내일 날짜로 따지면. 22%니까 상한가 후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밑에서 올라가면은 뭐 별 볼 일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위에서 시작을 해서 밑에 10%를 밑으로 지지선 삼아 찍고 올라간다 그러면 22%에서 연상 가능성도 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거기까지네요. 더 알만한 내용이 없어요. 왜냐면 신규주라 뭐가 없어요. 물량 받은 게 여기랑 요것뿐이 없어서. 근데 요게 알고 보면은 나름 요게 알고 보면 여기 이렇게 미세하게 요 앞에 침이 있죠. 요거랑 곽철용 자리에 비슷하게 엮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10% 정도만 갭을 뜬다면 한번 날아가는 슈팅을 한번 하지 않을까. 22%에서 한 상한가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알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왜냐면 물량 받은 것도 위에가 없고요. 신규주인데다가 그렇게 아주 강력한 강상도 아니고 강상이면 뭐 여기서 이미 이렇게 해서 올라갔겠죠. 상을 찍었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강상은 아닙니다. 약상도 아니지만 라이콤은 그렇고요. 통신주가 뭐 요새 뭐 그렇게 테마빨이 있을까요? 통신주가. KC그린 홀딩스 얘는 이제 종가상 비슷하게 종가상 비슷하게 아니라 정말 종가상이네요. 얘는 그냥 아마 무너질 겁니다. 여기 35%, 5%. 5% 이상 갭, 5% 이상 갭을 뜨면 한 방이 있어요. 5% 이상 갭 뜨면은 한 15% 정도도 15%까지는 아니고 여기 10%. 아, 애매하네. 얘도 10% 정도 봐야겠네요. 여기 얘가 이전에 뭐 그렇게 좋은 차트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그렇게 나쁜 차트는 아니네요. 얘는 10% 이상에서 올라가냐? 방금 봤더니 라이콤이랑 똑같네요. 10% 이상에서 올라가냐? 10% 밑에서 올라가냐? 그냥 그 정도인데 10% 밑에서 가면은 아마 이렇게 돌파할래다가 못 뚫면은 그냥 주저앉을 거고요. 만약에 돌파를 해서 올라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얘는 아까 전 경우랑 경우가 다릅니다. 얘는 요 정도 10% 정도 뭐 이 위에서 이 위에서 올라가냐 뭐 이런 걸 논할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에는 이 밑에서 이렇게 종가상이니까 아마 밑에서부터 올라갈 겁니다. 쭉 올라가다 10% 정도 되면은 11% 정도 돼서 아마 내일 갭이 얼마큼 뜰지 몰라도 VI 걸리는 데까지 한 그 정도 그게 다일 것 같습니다. 그 이상 올라가기엔 조금 어렵고요. 국보는 나름 셌죠.
나름 강상이죠. 얘는 이제 한번 뭔가 슈팅을 한번 세게 할 만한데, 오늘도 어제도 상이고 오늘도 점상이죠. 그럼 내일 보통 지금 공간은 여기까지 있어. 1차, 2차 48%면 18%, 21%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는데 또 애석하게, 아니 또 우연인지 몰라도 저 치매, 앞에 치매 꼭대기가 딱 3상 올라갈 자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 이렇게 점 이렇게 올라가면 들어가신 분들은 엄청 좋죠. 근데 만약에 점 이게 아니면 연상은 무너질 때 가혹하게 무너집니다. 가혹하게. 그러니까 가혹하게 무너지니까 상 들어가 계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일 점상 비슷하게 들어간 게 아니면 음봉에서 파란색이 이렇게 보이기만 해도 바로 버리십시오. 예. 그게 맞아요. 아침에 갭 뜬 거 버리고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어. 이제 다시 들어가지 마세요. 상 들어가신 분들 만약에 아침에 갭을 확 떠서 어느 정도 15% 20% 이상의 갭을 먹고 나면요, 다시 들어가지 마세요. 삼상 들어가고 나서 나는 세력 애들이 홀수 좋아하니까 삼상이니까 뭐 5상까지 가겠지. 뭐 여기 한번 90 한번 가고 120 여기 한번 가고 이렇게 가겠지. 뭐 모양은 그렇게 그럴싸하게 돼 있네요. 그럴싸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도박성으로 하지 마세요. 못 먹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신 여기서 못 먹은 거 다른 낮은 데 있는 종목에서 먹으면 되지. 굳이 국보로 수익을 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강상이니까 내일도 아마 갭이 많이 뜰 겁니다. 갭 15에서 18에서 한 20%? 그러니까 그냥 넉넉하게 15% 이상 갭이 뜨면 일단 버리고 나서 다시 차분히 생각을 하시고 다시 들어가던가 아니면 다른 종목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ITI즈 얘도 별 볼일, 얘도 나름 상 일찍 들어갔는데 막판에 좀 풀렸네요. 근데 요 정도 풀린 거는 괜찮습니다. 요 정도는 나름 얼마큼일까요? 17,400. 애매한데 상 풀릴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내일 상 안 풀리면 얘는 그냥 얘는 상이 중간에 풀렸으니까 애매하네요. 예. 근데 여기 맥이 좀 굵은 게 여기 하나 있긴 있는데 여기 침 이렇게 해서 이 봉의 절반, 그래서 이게 이제 곽철용 자리는 아닌데 그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일 얘는 10에서 12% 정도 공간이 있는데 그냥 10에서 12% 정도 올라가면은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나오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잔여 나름 또 저거고 신규 주고 앞에 이렇게 뭐야, 앞에 볼만한 것도 없어요. 예, 없어요. 그냥 중간에 요 물량 하나 받은 거, 요거 하나 보이죠? 물량 받은 거 요거 하나. 그거 하나 외에 저 위에서, 위에 지방에서 볼만한 게 얘네들 또 애매하고요. 그거 하나에 요거 하나인데, 그거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간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죠. 예, 상도 그렇게 중간중간 풀린 상이라 평소에 거래량도 이렇게 엄청 많은, 한번 볼까요? 봉 조그만 게 11만 5천 거래량 좀 크다. 거래량 9만 5천인가요? 뭐 이래? 3만 9천. 거래량이 엄청 적네요. ITI즈. 저희가 한 번도 안 해본 종목 같은데 거래량이 적으니까요. 여기까지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일 상 이왕 들어가 계신 분들은 그냥 요거 한 10, 여기 맥이 하나 있긴 있어요. 12%. 그러니까 아마 2% 정도 갭 떠서 올라가서 12% 되면 VI 걸릴 겁니다. 예. 근데 갭이 말도 안 되는 스타일로 갭이 높게 뜨면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 갭에서 바로 버리셔야죠. 예. 종가에 들어간 상들은 종가에 들어갔거나 종가에 이렇게 많이 좀 어지간히 풀린, 얘가 이 정도 풀린 거 사실 괜찮은데요. 근데 평소 거래량이 너무 없는 애야. 그래서 시간 단위가를 보니까 잔여 물량이 17,056분이 안 돼요. 이거는 잘못하면 풀리거든요. 이거 풀리면은 띵, 띵, 훅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예 위험하게 매매를 하실 게 아니라 대략 아침부터 10% 정도로 10에서 12% 갭을 준다. 바로 나오시는 게 맞고요. 밑에서 긁어 올라가서 한 10에서 12% 정도 된다. 긁어 올라가서 내일 이렇게 해서 12% 10에서 12% 된다. 그럼 버리시고 그냥 손 털고 나오십시오. 예. 저 위에까지 뭐 바라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갈 수도 있어요. 솔직히 갈 수도 있는데 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제가 오직하면 나폴레옹의 후예라고 그러겠습니까, 얘네들. 저 불가능은 없다고. 근데
조금 잔여 물량도 적고요. 상이 풀렸던 부분도 잔여 물량이 적은 데다가 이게 풀린 것까지 따지면 좀 찜찜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증권은 공격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수비형으로 하는 겁니다. 수비형으로. 아시죠? 현대건설 우는 뭐 우선 주체가 안 하니까 그렇긴 한데 혹시나 들어가 계신 분들 있을까 싶어서 이제 뭐 우선 주체가 안 하니까 여기 이상 되는 매물 여기죠. 39%. 내일 얘도 비리비리하겠죠. 종가상이니까 얘도 10%입니다. 예, 얘도 10% 정도 되면 나오시고요. 공간은 53%까지 저게 적은가 보다. 침인가 보다. 그죠? 잠깐. 그래도 아예 안 보면 모를까 보면은 아니네. 이거 뭐 완전 이상 뭐 별거 다 있네. 얘는 내일 여기 한 9% 정도 갭도 있고요. 근데 공간은 여기까지는 있어요. 매물이 없네요. 19% 20%까지 빈 공간이네요. 그냥 쉽게 올라가겠는데요. 근데 얘가 오늘 강상이면은 20%까지도 공간이 있다고 얘기를 할 텐데 하여튼 공간이 20%, 19% 20%까지까지 공간이 있는데 또 올라가기도 마냥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갭을 떠서 여기서 시작할 때 얘기고 만약에 갭도 그 정도 못 떠서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다 말면은 그냥 9%나 10% 가고 끝날 겁니다. 만약에 위에서 시작하면 19에서 20%까지 공간이 있습니다. 예. 그상 들어가 계신 분들 없다고 생각하지만 있으면은 참고하시고요. C랩, 뭐 사이랩, C랩, C랩도 이거 강상이죠. 예, 엄청 강상이죠. 요것도 괜찮습니다. 요 정도는 괜찮아요. 지나치게 그 물량만 없는 게 아니면 89,000. 얘도 별론데. 얘도 평소에 거래하는 게 많은 애는 아닌가 본데, C랩. 근데 어쨌거나 나름 강상으로 들어갔어요. 강상으로 들어갔는데 내일도 16% 정도, 15, 16% 공간이 있네요. 요 위에서 올라가면은 여기까지는 공간이 대략 한 여기까지, 한 여기까지 연상인데. 야, 이게 아무리 강상으로 갔어도 아까 8만 얼마? 8만 9천인데 이게 연상을 가기가 쉬울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내일 한 16% 정도 공간이 아마 밑에서 올라갈 겁니다. 이거 밑에서 올라가서 요 정도 16% 돌파하자마자 아마 무너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 근처에 물량만 받으러 올라갔다가 아마 내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돌아서 뭐 이제 한 방에 갈 수도 있는데요. 이게 한 방에 갈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요 침 하나 이렇게 나오고 아마 이렇게 조금 돌아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아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방에 가기에는 조금 어색하죠? 어색하죠? 이 공간도 있고, 어색하죠? 그죠? 이 공간이 이렇게 생기니까 어색하죠? 근데 그 와중에 또 여기까지 간다? 물론 이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면은 한 23%, 23%니까 여기 매물대가 있거든요. 23%. 요 치매머리, 치매머리, 양봉머리, 치매머리 있어요. 있긴 있는데 매물대가 너무 작은 데다가 53%면 내일 23%거든요. 23% 이렇게 한 방에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얘가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오전에 이렇게 무리를 한번 했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침을 달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오후쯤에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가면 모를까. 하루 만에 물량을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닿으면 모를까. 그 전에는 아마 한 방에 가는 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상한가 가는 애들은 일단 그렇고요. 얘도 이제 공간은 어쨌거나 23% 정도 공간이 있어요. 23% 정도 여기까지 공간이 있습니다. 매물대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한 번에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아침 슈팅으로 그냥 23%쫙 이렇게 23% 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후에 이제 마저 가면 모를까요? 누보 상한가 가고 나서 안 털었죠? 안 털었으면 무슨 뜻이죠? 예, 한 번 더 가겠다는 뜻이죠. 요게 물량만 받고 내려간 거예요. 여기하고 요 근처에 있는 물량들 여기서 여기까지 얘 여기 짜자는 침들 요 물량을 다 받고 내려간 겁니다. 근데 완벽하게 내려가진 않았죠. 그래서 내일 시간 나니까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도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도 상관없고 아마 마이너스에서 시작해도
이게 뭐야. 그래서 슈팅을 해서 침해 절반이나 요 고점까지 갈 수는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물량도 받을 겸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있는데, 아, 이평선에서 멀죠. 오늘 큰 슈팅 했는데 내일도 큰 슈팅 할 확률이 3%도 안 되죠. 당연히 이런 건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누구는 하는 게 아니긴 한데 또 이 고점 매매에 꽂혀 있는 분들은 이걸 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예. 뇌동 매매라고 그러죠. 머리는 아닌데 손은 이미 매수. 옛날에 이거 누가 짤로 그림 그려놨었는데 뇌가 이렇게 있는데 뇌가 정지돼 있어요. 뭐 STOP 그래서 정지돼 있는데 이 손은 마우스 클릭해갖고 클릭을 하고 있어 마우스를 매수 이러면서 뇌는 가만히 있는데 손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뇌동매매라고 그러죠.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슈프리마 아이디. 아,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게 이제 이런 경우에 상을 가고 나서 이렇게 물량을 봉이 큰 도지로 나오고 나서 이렇게 슈팅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한가 이렇게 그다음에 또 상한가를 가든 안 가든 얘는 같지만 가든 안 가든 슈팅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그 누보를 보고 이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경우도 있긴 있는데 없으려는 법은 없어요. 있긴 있는데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평선에서 너무 멀고요. 큰 슈팅에서 큰 슈팅 갈 확률이 3%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내일까지 슈팅을 하면 큰 슈팅에서 큰 슈팅에서 큰 슈팅을 하는 경우니까 좀 어렵지 않겠냐 확률적으로는. 그래서 근데 제가 좋아하지 않는 매매법 중에 갭 뜨는 봉 매매라고 해서 지금 요런 거 같은 경우입니다. 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거 하고 싶나요? 다음날? 근데 제가 이제 이날 만약에 매매를 하면 얘가 종가에서 내려가다가 침을 달고 올라가면은 1차 목표가 대략 여기, 2차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방송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침을 달고. 요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 모양 잘 보세요. 요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갭 뜨는 봉의 매매입니다. 그죠? 그렇게 갔죠. 예.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갭 뜨는 봉. 갭을 떴는데, 저 위에, 원래 있는 것도 갭을 떴는데, 이게 무너져야 되는데, 공중에 이렇게 떠 있어. 이렇게, 물량만 받은 척 하면서 위에 떠 있어요. 그럼 다음날, 내려오다가, 요렇게 올라가서, 시간의 단일가가 높으면은 먹을 게 적고요. 시간의 단일가가 낮으면은 먹을 게 많습니다. 요렇게. 왜? 여기나 여기까지 가는 게 기정사실인데, 여기서 시작하면 먹을 게 별로 없지만, 여기서 시작하면 먹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먹을 게 많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오래간만에 매매법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제 뭐 예전 방송 보신 분도 알겠지만 꼭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한 15에서 20% 슈팅을 한 다음에 공중에 이렇게 물량만 받고 떠 있어요. 갭든 음봉이랑 다르게 갭든 양봉이라고 그래야 될까? 예, 뭐 약간 그런 경우죠. 갭든 양봉인 경우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에이 이거 설마 내일 가겠나? 근데 막 시간의 단가가 갭이 떠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큼 가느냐? 여기 뭐 이것저것 목표가를 따질 게 없다. 그러면 얘랑 비슷한 크기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15%면 요거 한 16, 17%? 아니면 이게 16, 17%면 요게 한 15%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삐뚤어졌다. 나는 저걸 잘못 그려. 먼저 그려야겠다. 지울 수 있게. 이렇게 돼갖고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릴라 치니까 여기서는 이 봉이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봉이 이렇게 작고 이 침이 깁니다. 이렇게. 가운데 중자 비슷하게 아이씨 다 지워지네. 가운데 중자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요 정도 모양이지 지금 저것처럼 이렇게 봉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이렇게 좀 약간 작은 편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얘만 크기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목표가를 따질 게 없다면 요 크기만큼 올라가겠구나.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것도 있고 이렇게 갭 뜨는 봉식으로 야 이게 다음날 올라가겠냐 했는데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지수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갭이 떠서 있는 음봉들이 한 네다섯 개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네다섯 개가 나온다. 그럼 이 중에 하나나 두 개 정도는 이런 게 테마로 또 이런 게 차트 테마로
갭 뜨는 봉이 5개 중에 한 4개가 하나 빼고 4개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4개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갭 뜨는 봉이 예를 들어 한 4개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 중에 2개나 1개 정도뿐이 안 갑니다. 나머지는 다 무너져요. 예, 아셨죠? 그러니까 좋은 매매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추천 안 하는 겁니다. 단 알고는 있어라. 왜? 물린 분들 때문에. 물린 분들이 있으면 여기서 마이너스 하다가 침이 나와서 침이 이렇게 있어요. 침이 있는데 이게 맨 처음에 음봉이었는데 갑자기 양봉으로 딱 전환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데서 물린 분들, 이런 데서 물린 분들, 여기서 물을 이빠이 타는 겁니다. 3배, 4배 타는 거예요. 타서 이 침의 여기까지 1차, 침의 절반, 2차, 침의 꼭대기, 3차, 돌파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물을 타서 후달리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침의 꼭대기까지나 침의 절반 정도까지 보는 경우가 있어요. 침의 절반, 한 침의 절반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봉이나 머리까지, 침의 머리까지는 갑니다. 1차 여기, 2차 여기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물 타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지, 이거를 생짜로 아무것도 들어가 있는 적이 없는데 그냥 여기서 매수를 하시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웬만하면 안 합니다. 제 취지랑 너무 안 맞잖아요. 지수짜리 매매법인데 지수짜리에 맞는 그 종목들 중에서 슈팅하는 종목을 잡아서 낮은 데서 잡아서 높은 곳에서 판다. 근데 높은 데서 잡아서 더 높은 데서 판다? 이거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낮은 데서 잡아서 높은 데서 판다. 이게 제 스타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얘도 이제 뭐야? 얘 이걸 보고 나니까 이거 뭐죠? 이걸 보고 나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다가 갭뜬 음봉 얘기도 했고요. 이거 가운데 중 이거 얘기도 했고요. 갭뜬 음봉도 얘기를 했고, 이제 보통 종목이 여기 이렇게 있겠죠. 갭이 떠있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도 갈 수 있다. 갭뜬 음봉입니다. 이게 갭뜬 음봉의 매매 목표가를 여기나 여기까지 그리고 그럼 맞아 그래 얘기했죠. 요게 갭뜬 음봉의 매매고요. 그 다음에 큰 봉이 나왔는데 위에 가운데 중자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얘랑 비슷한 크기로 여기 위에서 시간 외로 갭을 많이 뜨면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 근데 웬만하면 두 놈 다 물린 종목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지 마라. 오늘 이제 얘기는 그게 핵심이네요. 애경케미칼 원래는 물량받는 자리가 아니죠. 물량받는 자리죠. 얘가 보면은 햇빛을 쐬도 요 뿌리까지 도달할 수가 없는 자리죠. 근데 이상하게 올라갔어요. 그럼 결국은 내일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래도 시간애가 마이너스 1.9 이렇게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내일부터. 연속 상승을 안 하는 것 때문에도 그럴 뿐더러 물량받는 자리니까 슈팅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무너진다. 내일부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페타시스 얘는 잘 모르겠네요. 왜 뜬금포로 저렇게 저건가 본데 신고가 맞나? 신고가가 봐요? 맞죠? 신고가는 연예인 필러 해볼까? 자, 신고가의 목표가는 그럼 여러분들이 15에서 18%. 근데 무조건 15에서 18% 하면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요 그러죠. 왜 어떻게 하면 15에서 18%일까요? 15에서 18% 정도 돼서 15% 정도 됐을 때 3분의 2 정도를 버리시고요. 여기서 버리시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그럼 어디서 버릴까요? 그 22평선을 깨지 않는 한 18% 이상을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깼죠. 그래서 깼죠. 근데 이 60선을 타고 가면은 안 버릴 만도 한데 대놓고 깨버렸죠. 여기서 다 지우고 보면요. 60선을 대놓고 깨버렸죠. 여기서 이제 깨는 겁니다. 거기가 프로테이지가 몇 퍼센트일까요? 13%. 그 다음에 15%에서도 버렸다. 그러면 15에서 버리고 13에서 버리고 그럼 평균 14%는 버린 게 먹을 수가 있던 거죠. 그러면 한 15%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3분의 1을 버린 거니까. 반을 버린 게 아니라 3분의 1. 그래서 처음에 3분의 1을 버려야 마음이 안심이 된다니까요. 나중에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간 거는 19% 이상 간 거예요. 럭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랄 수가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뭘 알아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데 뭘 아냐고. 그죠? 그래서 신고가는 15에서 18%만 보면 되는 겁니다. 장이 후질 때 한 15%. 장이 후지다는 게 장이 나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이 좋으면 18%. 양봉장이면요, 이렇게 양봉장이면 이놈 저놈 다 가서 얘가 18%갈 놈도 15%뿐이 안 가요. 근데 약간 도지로 이렇게 지수 자체가 도지로 가거나 아니면 살짝 음봉장이 뭐 그러니까 살짝 음봉장이라고 하긴 그렇고 음봉이 음봉장인데 내가 잡은 종목이 급락으로 내려가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면 요런 거는 순간적으로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서 나중에는 무너질 망정 어쨌거나 첫 번째는 슈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분봉을 보면서 15%, 18%, 아니, 똑같이 그리자면 15%, 18% 여기까지 가는 놈이 있냐? 이거를 견디냐? 이거를? 아, 견디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하라고 소리 안 합니다. 예. 저는 60선 깨면요. 20선 깨면 마우스 위에 손 올라갑니다. 그러다 60선 깨잖아요. 그럼 60선을 딱 깨면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 끝입니다. 예. 나중에 올라가든 말든 이거 신경 안 써요. 예. 그냥 나는 내가 아는 데까지만 먹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아는 데까지만 한다는 게. 욕심을 내는 순간 박살날 욕심을 내는 순간 박살나는 곳으로 이제 그 구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준비가 되는 겁니다. 욕심이 안 나도 박살나는 경우도 있지만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돈을 잃어야 될 때는 분명히 잃겠죠. 근데 돈을 벌어야 될 때는 벌 수가 있는데 이 벌 수가 있는 데를 욕심을 내면서 이것도 못 벌어요. 그러면 원래 잃을 때도 잃어야 되고 벌 수 있을 때도 잃어야 되고 그러면 두 개 다 잃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 깡통 차는 겁니다. 아셨죠? 양지사 장이 무너질 때 올라가는 주식이죠. 오늘 그렇게 뭐 장이 그렇게까지 많이 무너진 건 아니에요. 0.9 분이 안 무너졌는데 마이너스 0.9에서 마감을 했는데 어쨌거나 얘는 나름 슈팅을 했네요. 예, 영망치 하나 놓고 슈팅을 했습니다. 괜찮죠? 예, 양지사 장이 무너질 때 가는 주식입니다. 장이 무너질 때는 뭐 이렇게 장 무너질 때 가는 애들 뭐 신라 섬유 뭐 양지사 뭐 이런 애들 또 뭐 방산주 애들 빅텍 스페코 한일단조 퍼스텍 이런 애들 뭐 솔트룩스 포메탈 이런 애들 있어요. 방산주 애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뭔가 나라의 기근이나 뭐 뭔가 먹거리나 이런 거 자세가 안 나올 때 전쟁이 아니라 북한이 미사일 쏘고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 먹거리나 이렇게 우리 생활사에 관련된 뭐 먹고 자고 먹고 입고 자는 문제에 봉착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수가 내려가기 급락을 하거나 하락을 조정을 하거나 이런 식일 때는 양지사 같은 애들 신라섬유 뭐 이런 애들 우선주 품절주는 주식수 얼마 안 되는 애들 있어요. 변동성 굉장히 큰 애들 아니면 뭐 스펙 이런 애들이 갑니다. 근데 저는 우선주 스펙 다 안 해요. 품절주도 거의 안 합니다. 근데 방산주는 가끔 해요. 뭐 빅텍, 스페코, 한일단조, 포메탈, 퍼스텍, 솔트룩스 이런 애들은 합니다. 왜? 전쟁에 관련된 거 이런 애들은 짧은 시간에 확 먹고 짧은 시간에 북한이 미사일 쐈대 그러면 짧게 올라갔다가 그냥 확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짧게 먹을 수 있다는 이 그 뭔가 옵션 비슷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경우는 있는데 다른 거 품절주나 우선주나 스펙 이런 건 저는 안 합니다. 예. 와이팜도 앞에서 물량 받고 계속 지지하다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물량을 한번 받고 나서 여기서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횡보를 하는 경우 돌파를 하거나 내려갈 경우가 방향이 결정되기 전까지 이렇게 횡보를 계속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건 한번 노려볼 만하다. 왜? 스탑로스를 여기다 걸어놔 버리면 되니까 노려볼 만하다 했는데 얘가 전형적인 이제 그런 자리죠. 근데 와이팜이라는 종목을 제가 얘도 뭔 팜인 거 보니까 그 조림 비료 뭐 그쪽 계통인 것 같아요. 대충 봐서는 더 올라갈 구석은 아니죠. 예, 오늘 갈 만큼 다 여기 15% 이하의 돌파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양봉의 머리 어디야 9%, 그 다음에 침해 절반 2차까지 다 갔네요. 보면은 요 돌파선에 다음에 양봉의 머리 1차 침해 머리 대충 요점 2차 왜 여긴지 아세요? 원래 중간은 여기잖아요. 근데 왜 거길 안 하냐면 어저께인가 그저께 얘기한 것 같은데 앞에서 막는 침이 있으면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돌출돼 있는 이 침 중에서
여기에서 반을 긋는 겁니다. 반보다도 약간 밑에. 딱 맞죠? 네, 반보다 약간 밑에. 반이라고 하면 좀 섭섭해요. 왜? 그 1% 때문에 박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가 아니라 반에서 항상 보수적으로 요만큼, 예, 요만큼. 딱 맞죠? 예. 갖다 붙이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하던 얘기랑 다 똑같잖아. 돌파선이 이게 만약에 15%다. 그럼 이거 자체가 목표가 1차 목표가예요. 근데 지금 15%가 안 되죠. 8%죠. 8% 짱구야 조용히. 오늘 방송이 좀 늦어가지고 8%니까 15%가 안 되는 돌파선이니까 이건 제끼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많은 양봉의 머리나 아니면 양봉들이 모여 있는 곳, 그죠? 근데 모여 있는 곳보다 이가 앞에 있잖아요. 얘네들보다 얘가 앞에 있잖아. 이쪽에서 보자면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따져야지. 얘를 무시해? 얘를 무시하고 얘를 봐? 얘를 무시할 만한 논리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 먼저 봐야지. 그러니까 최근 동향을 봐야죠. 예. 그러니까 거래량이 꽤 높은 양봉의 머리. 1차. 2차는 앞에 가려져 있는 침과 만약 이게 없다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이 파란색 봉이 이게 침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와 여기의 중간 여기쯤 되겠죠 목표가가. 그죠? 얘가 그럼 과상승을 한 거죠. 과상승. 근데 그게 아니라 앞에 막는 게 있기 때문에 얘랑 여기에 가운데 여긴데 보수적으로 좀 본단 말이에요. 그럼 살짝 밑으로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예. 근데 얘 되게 짜게 갔네요.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짜게 간 겁니다. 예, 쪼잔하게.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굉장히 보통 제가 보통 목표가를 이렇게 목표가를 잡잖아요. 그럼 보통 얘네들 보면 돌파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목표가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구나. 항상 그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장이 후질 때는 제가 이렇게 그어놨는데 얘네가 조금 이렇게 못 가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365일 중에 거의 열흘도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얘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짜네요. 예. 대신에 1차가 여기니까 1차는 돌파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차는 여기와 여기의 중간. 요쯤 되겠죠? 요쯤. 아슬아슬하게. 좀 짜게 갔습니다. 유니캐스트. 얘도 13%. 근데 얘는 이게 자리가 좀 애매하긴 한데, 아이고. 뭐가 애매하냐면은 얘가 이렇게 보면은 햇빛을 가리는 자리라 분명히 여기가 물량을 받는 자리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느낌상으로는 그런데 또 이렇게 햇빛을 쐬는 걸로 따지면 뿌리에 햇빛이 닿는 건 사실 맞죠. 태양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근데 햇빛을 이렇게 쬐는 식으로 보진 않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제 너무 논리적으로 너무 그럼 그렇게 따지면 햇빛 여기 있으면은 뭐 이렇게 햇빛 쬐게 그러면 그늘지는 자리가 없죠. 그죠? 근데 이렇게 쬐면은 또 여기가 그늘이 되긴 하는 거죠. 저는 항상 해를 이쪽으로 둡니다. 되게 이쪽으로 보통 45도로 둡니다. 45도. 45도. 근데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렇게 해서 45도로 째면 애매하긴 한데 어쨌거나 한번 물량을 받은 정황이 여기서 그래서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게 가만히 보시면 이게 120선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나 보세요. 내려왔다가 크게 슈팅을 했다가 음봉으로 하나, 둘. 그 다음에 갭 떠서 슈팅. 그죠? 길게 내려오고 이거 뭐야? 음봉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영망치 내려왔어요. 그러면 밑에서 또 나름 망치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망치.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 차트를 보는 양반들은 이 정도 되면 이 새끼가 갈라면 가고 무너지려면 굉장히 무너지겠구나 그 생각을 하겠죠. 왜 올라갈 준비는 다 해놨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평선, 22평선과 122평선을 돌파했어요. 그죠? 돌파했죠? 그 다음에 위에서 물량도 한번 받았어요. 돌파. 이틀에 걸쳐서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음봉 지지. 그죠? 음봉 지지. 그 다음에 또 도지.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갭 떠서 또 슈팅. 이게 뭐 이거. 그럼 자세히 보시면 이게 뭐죠? 이거 만약 그림으로 그린다 그러면 돌파, 지지, 물량 한번 받고 그게 이겁니다. 도지, 슈팅. 돌파, 지지, 매매입니다. 돌파, 지지, 매매. 그죠? 돌파, 지지, 슈팅. 그죠?
이 그림이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정도 됐을 때 눈치를 채셔야 돼요. 요 정도 됐을 때, 아, 이거 올라가게 되면 요 며칠이죠? 1, 2, 3, 4, 5, 6, 7. 7일이 구라구나. 8일째 되니까 슈팅을 하는구나. 구라를, 왜냐면 여기 멀쩡하게 잘 가고 있었는데, 그죠? 멀쩡하게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훅 하고 내려가잖아. 그죠? 아니, 차트를 볼 줄 알건 모르건 간에 여기 지지를 잘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그죠? 지지 잘하고 있다가 훅 하고 내려가니까, 이거 뭐야? 아, 이거 박살나나 보다. 그럼 여기까지 내려오나 보다, 여기까지. 왜? 그 나름 뭐가 있으니까, 여기 뭐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나 보다. 이렇게까지 내려오나 보다.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내려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올라간다면 슈팅을 하겠구나. 왜? 세력스 차트 연구소장이 구라를 치면 평소보다 평소 올라가는 것보다 더 세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얘가 평소 같지 않게 봉이 크게 올라간 겁니다. 왜? 구라를 쳤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올라갈 거 아니면 굳이 구라를 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굳이 힘들게 구라를 칠 필요가 없죠. 그죠? 뭔가 속셈이 있으니까 구라를 치는 거지. 내가 상대방 돈을 따려고 하니까 화투를 치든, 카드를 치든, 포카를 치든, 마작을 하든, 구라를 치는 거지. 예를 들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전문 용어로 뻥카라고 그러죠. 세게 들었는데, 약하게 들은 척. 약하게 들었는데, 세게 들은 척. 돈으로 밀어붙이는 척 하는 거. 뻥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얘네가, 세력 애들이 뻥카를 날릴 때는, 이게 진짜 뻥카일 수도 있어서, 이렇게 진짜일 수도 있어, 뻥카가 아니라, 진짜 뻥하고 박살났구나 해도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뻥하면은 여기서 구라를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을 이렇게 관심 종목을 이렇게 둘러보면서도 내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되나, 요거는 물량 받았으니까 대바닥에서 한번 올라갈 만 하겠지. 비츠로시스 물량 한번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주저앉고 나면은 이게 시간다니까 뭐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플러스면 위로 갭 떴으면 갭에서 무너질 겁니다. 마이너스가 맞죠? 내일부터 내려가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내려가서 왜 내려가느냐? 여기까지 물량 받았으니까 이 다음에 더 세게 해서 이제 여기로 올라가겠다는 얘기죠. 어디까지? 뭐 대략 밑에서 슈팅하면 밑에서 슈팅하면은 요 봉에 뭐 한 나름 여기가 곽철용 자리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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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곽철용 자리잖아요. 근데 또 하필이면 여기까지 횡해. 물량이 없어. 매물대가 없어. 그죠? 그럼 여기서는 그 다음번에는 올라가기가 쉬운 겁니다. 매물이 이렇게 많으면, 이렇게 많으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이고, 여기 이제 영향력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주식이 올라가다가도, 아싸! 버려! 내 본전까지 온다! 버려! 막 던져요. 그럼 얘가 가다가, 쭉 가다가, 아씨, 매도 세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막 사들여. 세력 애들이 사들이다. 야, 이건 못 견디겠다. 그럼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이게 물량 받는 자리입니다. 이게. 물량 받는 자리고요. 이 물량 받는 거를 토대로, 여기 애들이 별로 없어. 세력 애들이 여기 매물까지 지네가 다 갖고 있어. 그럼 그 다음번 돌아서 갈 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슈팅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뭐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슈팅을 하는 겁니다. 왜? 저기서 던질 애들이 없어요, 이제. 여기서 던질 애들이 없어. 내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물량을 여기서 다 받아놨어, 이렇게. 다 받아놨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냥 다 내 거야. 그러면 여기서 돌아서 구라 한번 치고 슛 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왕 곽철용 자리 여기 지금 돼 있고요. 여기 밑에. 그러니까 이제 이 위에는 그렇고 밑에는 이제 다른 얘기고요. 여기 곽철용 자리는 다른 얘기고. 근데 이 차트가 이 새끼가 하도 오르락대락 많이 해가지고 좀만 키워놓으니까 막 차트가 막 깨져가지고 좀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는데 여하튼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선으로 그러겠다.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예. 최소한 여기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최소한 스윙으로 들고 가실 분들은 요런 데서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로스를 여기다 걸어놓고요. 예, 이제 스윙을 하시면 되죠. 장 무너질랑 말랑 한다고 하는데 스윙을 하라고 하는 놈들도 이상한 놈들이고 스윙을 하지 말라고 하는 놈은 그나마 좀 난 거죠. 클라우드예요. 예. 상을 가고 나서 위에서 안 털고 이렇게 안 털었죠. 이렇게 안 털고
침. 이렇게 안 털고 그냥 물량만 받았어요. 더 가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바로 갈지, 좀 지나서 갈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고요. 바로 가면은 뭐 침 대가리까지 가겠죠. 뭐 여기까지. 여기나, 뭐, 침의 절반? 뭐 여기까지. 침의 절반은 아닌 거. 그냥 여긴 것 같은데. 내일 만약 가게 되면 이렇게 가거나, 아예 뭐, 상한가를 다시 들어가거나. 근데 분위기 봐서는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죠. 분위기 봐서는 여기를 지켜서 여기서 이렇게 갔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됐으면은 뭐 조금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이구야 깼죠. 지선을 깼어요. 이렇게 되면 뭐 그냥 나가리라고 봐야죠. 시간 단일가도 굉장히 많이 무너지면은 이런 경우는 갭 떠서 무너지니까 이제 그 갭 떠서 무너지는 것 때문에 그 갭이 위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나마 마이너스죠. 별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끔 마이너스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에서도 가끔 얘네들이 또라이끼가 있어서 이제 마이너스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침이 이제 긴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침이 길다. 이게 밑에 있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말아야겠네요. 오늘 다 물량받는 자리라 이게 이렇게 이 바닥 쪽에 이렇게 있을 때가 있고요. 이렇게 있을 때가 있고 이런 높은데 이렇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바닥에 있을 때는요. 다음날 갭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게 종가가 949원에 끝났다. 근데 다음날 비슷하게 0%에서 올라가자 0% 정도에서 올라가잖아요. 뭐야 이거 왜 이래? 0%에서 올라가면은 침의 절반 요 정도까지 뿐이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위에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한 2, 3% 갭을 뜬다. 2, 3% 갭을 뜬다? 그러면 침 꼭대기까지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렇게. 근데 말도 안 되게 한 6%, 7% 이상 갭이 말도 안 되게 뜬다. 그러면 이 꼭대기가 문제가 아니라 돌파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다음 매물대까지 이렇게 돌파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건 밑에 있을 때 얘기해요. 이렇게 밑에 있을 때. 지금처럼 저 위에 이렇게 있을 때는요. 요게 약간 통용이 안 돼요. 요게 통용이 안 됩니다. 방금 밑에서 얘기한 거 뭐, 종가에서 시작하면은 침의 절반을 가고, 뭐, 좀 위에서, 2, 3% 위에서 시작하면 대가리까지 가고, 5% 이상 갭을 많이 뜨면 뭐, 여 위에까지 간다. 이게 통용은 잘 안 되는데, 10개 중에 한 개도 나올까 말까 한데, 가끔 가는 경우도 있긴 해요. 밑에 있을 때는 10개 중에 7, 8이 간다. 위에 있을 때는 10개 중에 한두 개만 갑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을 때는 논리적으로 그 근거를 대서 매매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이평선이랑 가까우니까 122평선, 22평선이 가까우니까 할 만한데 위에서는 22평선도 멀죠. 122평선도 멀죠. 그러니까 이 먼 데서 일부러 이 고공에서 나는 높은 데서 잡아서 더 높은 데서 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는 할 만합니다. 밑에서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침이 길게 있다. 요런 거는 갭이 떴다. 그러면 로스선 여기다 딱 잡고 종가에다 잡아놓고 양봉으로 딱 됐을 때 잡아서 여기나 여기 또는 때로에 따라서는 여기까지 다음 매물대까지 여기 양봉머리들 많죠. 양봉머리, 치매머리, 양봉머리, 치매머리, 양봉머리 많잖아요. 여기도 몇 개 있는 것 같고 요런 경우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는 어지간하면 안 하는 게 정석이다. 그거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새 방송 너무 길게 해가지고 올리는 것도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렇더라고요.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서 오늘도 쓸데없는 얘기 별로 안 하려고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 라이콤, KC 그린 홀딩스, 국보, IT아이즈, 현대건설로 C랩 요거 이제 얼마큼 올라갈 수 있나 공감만 봐드렸고요. 누보, 슈프리마이드, 애경케미칼, 이스페타시스, 아센디오는 아까 했나요? 이거 뭐 선이 그었는데 경감을 하네. 양지사 장이 무너지면 품절주 이런 애들 신라섬유 뭐 양지사 이런 애들 가고 뭐 방산주 중에서 빅텍 스페코 이제 나라 기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전쟁에 관련된 걸로 이슈가 되면 이제 뭐 방위산업체 관련된 총알 만들고 대포 만들고 무기 생산하고 무기 수출하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위주로 간다. 빅텍 스페코 퍼스텍 하늘단조 포메탈 솔트룩스 이런 애들 위주로 간다. 그런 얘기 했고요. 그다음에
뭐 침이 긴 종목들 이렇게 침이 긴 종목에 대해서 갭이 이만큼 떴냐, 요만큼 떴냐, 돌파할 만큼 많이 떴냐에 따라서 고점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예.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요 성문전자 아닌데 성문전자 방금 그 침이 길었던 애가 누구지? 침이 긴 얘기를 위에 있는 거 이거 때문에 했구나. 밑에 이제 밑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 밑에서는 방금 얘기한 그게 통용이 많이 되는데, 이 위에서는 10개 중에 한두 개, 10번 중에 한두 번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맞고요. 밑에서는 10개 중에 한두 개가 아니라 한 4, 5번 정도 되니까, 이때는 갭을 떠서 이렇게 올라가면 치매 절반이나 여기까지 정도 한번 바라보고 할 수 있다. 그때까지. 돌파하는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여기까지 욕심내기에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침 머리까지는 한번 해볼 만하다. 갭이 한 3, 4% 이상 뜨면 해볼 만하다. 그걸 끝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니까 아시죠? 월요일 금요일 날은 아침장이 닫아. 한국 애견연맹에서 카톡이 왔네요. 개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이것저것 돼 있어가지고 개도 좋아하고 뭐 증권하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도 락 음악도 좋아하고 좋습니다. 저희 집에 뭐 저것도 있어요. 드럼도 있어요. 들려드릴까?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까봐. 우리는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잖아. 소리 들리시죠? 네, 지금 그냥 서서 친 겁니다. 자리에 안 앉고. 제가 뭐 기타도 있고 다 있어요. 기타 소리 들리죠?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거 로고를 세력차트 연구소 이 로고를 드럼으로 이제 밝게 활기차게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성격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로고식으로 들어간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항상 그러잖아요. 방송 딱 이제 이거 뭐야 방송 딱 시작하자마자 안녕하세요 바로 나가잖아요. 성격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돈 되는 일인데도 스윙을 못할까. 내일 금요일이니까 오늘 또 말을 많이 했는데 물이 엄청 맥히네. 금요일이니까 아침장 위주로만 하시고요. 그나마 아침도 만약에 뭐 내일 무너지는 분위기다 그러면 아침장도 웬만하면 금요일 날은 한두 종목만 해보시고 오늘 안 되네 그러면 그거 한두 종목에서 마이너스 난 거 복구하겠다고 막 말도 안 되는 것들 막 잡아서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요. 한두 종목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안 됐다고 세네 번째부터는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한두 종목을 잡았는데 첫 번째나 두 번째 종목 중에서 수익을 많이 내서 이제 뭐 괜찮다 2, 300 정도 챙겼다 그러면은 그냥 손 털고 요새 날씨도 좋은데 드라이브나 나가고 그러세요. 금요일 날 오후까지 이거 붙잡고 있어봤자 그나마 먹었던 거 다 토합니다. 아셨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